할게요. 일단 여기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는 건 아닌데요. 얘를 좀 보실게요. 네. 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 분석인데 여기 좀 많이 중요해요.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가장 중요하죠. 부가가치세 실기에서 입력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면세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들 받는다라고 했었죠.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면세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세금 계산서 받아봤자. 그죠? 그럼 면세사업자는 혹시 나 세금 계산서 받아봤자 매입세 공제도 안 되는데 그냥 세무서에 제출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매출자가요 탈세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탈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매출자하고 매입자 둘 다 증빙이 없잖아요. 매출자는 탈세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점 같은 데 가시면 현금 결제하시면 뭐 더 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탈세하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탈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현금 결제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현금 영수증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현금 결제를 하면 여러분들도 증빙이 없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증빙이 없다라는 건 세무서가 매입자의 증빙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매출자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매출한 음식점 같은 음식점 매출 있죠? 그 매출 숨길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증빙을 제출한 거죠. 미리 얘기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그럼 탈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럼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걸 제출하지 않잖아요. 세무서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요 매출자도 제출을 하지 않아 똑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탈세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출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의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은요 세금 계산서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있죠? 매입세 공제 여부를 안 따져요. 세금 계산서 쪽은. 아시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여부를 안 따지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 무조건 10번 또는 11번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4번입니다. 자, 우리 그 밖에가 뭐였었냐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매입 쪽은 그 밖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수취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매입세 공제 되는 것만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절대 자의적 해석 금물이에요. 여기 자체가 수취분이니까 받은 거 다 집어넣으면 되시고 그렇죠? 여기는 공제 매입세액이니까 말 그대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되는 것만 입력해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해석하시는 그대로 자의적 해석 금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 신고서는 자의적 해석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불공제 넣고요.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불공제 넣으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매입세 공제분이 아니라 매입세 부담분이에요. 왜냐면 여기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는 매입세 불공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매입세 부담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구하는 요 나가 매입세 공제를 구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불공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매입세 공제를 구하니까 여기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는 뭘 입력하는 거냐면 다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를 한 번 더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제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이게 수치를 넣고요. 근데 다시 드러내야죠. 우린 매입세 공제액만 추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제는 16번에 한 번 더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매입세 공제액이 추려진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우리가 10번 또는 11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핵심. 넘어갈게요. 이거. 자, 그러면 지금 한 걸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세금 계산서 받은 내역이 있으면 조금 넣고요. 조심하실 게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서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을 얘기해요. 그렇죠? 감가상각자산과 감가상각자산 아닌 매입분으로 쪼개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여기 있죠. 51번 과세는 뭐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매입세 공제되는 거. 52번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 54번 불공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불공제. 그다음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게 55번이죠, 여러분들. 즉 세금 계산 받기만 같이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정신고 누락분. 뭐냐면 우리가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을 누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매입세액을 누락했다라는 건 예정신고 때 못 뺀 거죠. 내일 세금에서 못 뺐으니까 안타까워요,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정신고 때 만약에 누락한 매입세액 있죠. 공제 받을 수 있었던 걸 신고를 깜빡한 거예요. 그럼 확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들어갑니다. 즉 여기 12번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고자 할 때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죠.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있죠. 그 받았을 때 입력하는 거니까 카과와 현과. 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신고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고서 어차피 몇 개 더 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 할게요. 여기 부속서류 아직 2개 정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 겸용사업자의 공통사용자 여기 시험이 잘 나와요. 보시죠. 자, 해석을 하면 자, 여러분들 겸용사업자는 뭐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를 겸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사용재화가 뭐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재화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성해야 될 그 부속서류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거든요. 여기다가 불공제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는 일단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론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 회사는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합니다. 전세버스는 과세, 시내버스는 면세. 아시죠? 이렇게 같이 해요. 자, 근데 이번에 기계장치를 사왔어요. 뭐냐면 전세버스와 시내버스를 정비할 기계장치를 산 겁니다. 아시죠?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통사용재화다라고 불러요. 과세사업과 명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 그래서 1,000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100원의 매입세를 부담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100원의 매입세액 중에서 얼마가 공제가 돼요? 과세사업에 60% 썼고요. 면세사업에 40% 썼대요. 그럼 우리가 얼마가 공제가 돼야 될까요? 60원이 공제가 돼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세사업에 쓴 것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왜냐면 매출세 내니까. 맞죠? 면세사업에 쓰는 것만큼은 우리가 매출세가 안 내니까 매입세 불공제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성해야 될 서식은 불공이지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제 받을 세액은 100원에 40%가 되겠죠. 그래서 불공제된 세액은 매입세 부담분 내다가 우리가 면세 사업에 쓰는 퍼센트 40% 곱한 40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이 숫자를 말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100원은 여기 공통사용재화에 있는 100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매입세액이다라고 불러요.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 그래서 이 100원이 공통매입세액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40%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이죠. 맞죠? 그래서 단기 면세 사용 비율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아까 의제 매입세액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정확한 비율과 정확한 금액은 다 과세기간 비율이에요. 맞죠? 즉 여기도 뭐냐면 단기 과세기간 비율이 정확한 비율이에요. 맞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면세 사용 비율만큼 불공제 받는 게 타당합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적용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가 지금이야 과세 사업에 60% 사용하고 면세 사업에 40%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세무공무원이 6개월 동안 한 명은 전세버스를 6개월 동안 타고 다니고 한 명은 시내버스를 6개월 동안 타고 다녀서 몇 %씩 썼는지 둘이 비교를 해야 돼요. 세무공무원 자기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면세 사용 비율이 이론상으로는 정확한 비율이에요. 하지만 이 면세 사용 비율을 알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면세 사용 비율을 대신할 비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론상으로 타당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사용 비율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아시죠? 그래서 요걸 대신할 비율을 세무임금은 뭐로 하냐면 매출액 비율을 가지고 해요. 사용 비율이 정확한 비율이지만 사용 비율을 모르니까 면세 매출액 비율 가지고 면세 사용 비율을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해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자, 요게 전세버스. 요게 시내버스다라고 하면은요. 자, 내가 6개월 동안 전세버스 매출액은 6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전세버스 매출액은 6천만 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매출액은 4천만 원의 매출액. 전세버스 매출액은 6천만 원이고 시내버스 매출액은 4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합치면 총 매출액이 얼마죠? 1억이잖아요, 여러분. 합치면 1억이죠. 1억 중에 시내버스 매출액이 차지하는 게 4천만 원이죠. 이거 하면 40%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전체 면세 매출액과 과세 매출액 또한 전체 매출액 중에서 면세 매출액이 차지하는 걸 면세 사용비율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는가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요. 자, 그럼 여기 공통사용재와의 안분계산, 여기는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그것만 들으세요. 뭐냐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1기로 따지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면세 매출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법인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일단 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대략적인 매입세액 있죠. 공통 매입세액 있죠. 그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자,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기계장치, 아까 했던 전세버스와 시내버스에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를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100원을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공통 매입세액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법인이니까 법인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4월 25일 신고할 때는 1월 달부터 3월 달 3개월치 비율밖에 안 나와요. 3개월치 비율밖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신고 안 해요? 해요. 아까 의제 매입세처럼 똑같이 1월 달부터 3월 달치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라는 거예요. 일단 좀. 그렇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 면세 비율이 40%였던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4월 25일 날 일단 불공제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공통 매입세액이 100원 있었죠. 여기에 면세 비율 40% 곱한 게 40원이잖아요. 이 40원의 불공제를 4월 25일 날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확한 비율이 과세기간 6개월치 비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40%는 정확 안 정확? 안 정확한 거예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즉 1기 과세기간 면세 비율이 정확한 비율이거든요. 아직 그게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지 않은 비율이지만 예정신고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잠정치라고 표현할게요. 잠정치다라는 건 확정된 비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40원 불공제를 먼저 받는 거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얘기예요. 무시하시고. 그게 중요해요. 지금 하는 여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 중요해요. 정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산이라는 표현은 언제 써요? 그죠? 우리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정산한다는 표현 쓰죠? 아르바이트생 교대할 때 여러분들 비어있는 물건 없는지 돈 비어있는 거 없는지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도 중요한 게 6개월치 제대로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거든요. 확정신고 때 하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은 확정신고가 뒤 3개월치잖아요. 뒤 3개월치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치 비율로 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의제매입세 공제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단지 의제매입세 공제는 거기 공제고요. 여기는 불공제니까 불공제로 바뀐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일단 3개월치로 불공제 40원 받았죠?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는 거죠. 그럼 7월 25일이 되면 정확한 1월 달부터 6월 달, 즉 1기 과세 기간 비율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면세 비율이 50%였대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정확한 면세 비율은 50%였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얼마의 불공제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50원이죠. 왜냐하면 내가 공통매입세액이 100원이었고 정확한 불공제, 정확한 면세 비율 5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월 25일 날 신고할 때는 100원에 50%인 50원의 불공제가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보세요, 여기. 여기에 있는 50%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6월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100원 곱하기 50%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난 이미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면세 비율이 40% 나와가지고 이미 불공제 받았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게 여기 한 번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불공제가 되는 건 뺍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10원을 확정신고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얘가 1번이죠. 1월 달부터 3월 달에 대해서 일단 불공제 받고 미리 이때는 정확한 6개월치 비율이 안 나오니까 맞죠? 확정 신고할 때는 6개월치 비율이 나오니까 과세기간 6개월치 비율로 한번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1월 달부터 3월 즉 예정 신고 기간은 2번 불공제 받는 거잖아요. 걔를 빼내면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4월 달부터 6월 달에 불공제 받는 게 추려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규칙 자체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자, 그리고 이 50% 확정이죠? 정확한 비율 확정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는 다 6개월치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공통매입세액이 요 100원이 공통매입세액이잖아요. 이 공통매입세액도 엄밀히는 6개월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면세 사용 비율을 실제로 모른다라고 했죠. 그 사용 비율을 모르니까 매출액 비율 쓴다면서요. 그죠? 그럼 매출액도 당연히 6개월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자, 분모는 과세기간 6개월의 면세와 과세를 더한 매출액이 총 공급가액이죠. 되시겠어요? 아까 따지면 1억. 맞죠? 아까 전세버스 매출액 6천만원, 시내버스 매출액 딱 1,000만원이었잖아요. 1억. 이 중에서 우리가 시내버스 매출액이 4천만원이었죠. 이렇게 하면 40%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6개월치 불공제잖아요. 근데 이미 3개월치 불공제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불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빼내면 확정신고 때 추가적인 불공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산 구조가 효과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현재 보시죠. 자, 그럼 우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어떻게 하냐? 보시면 여기 작성하요. 자, 여기 여러분들 산식이 있죠? 여기 무슨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라고 있죠? 자, 이 산식인데 이 산식은 뭐냐면 면세 사용 비율을 대신할 비율을 뭐로 쓸 거냐라는 게 5번까지 실제로요. 그죠? 근데 이 중에 세무 이익은 무조건 면세 매출액 비율을 씁니다. 면세 매출액 비율. 여기 있죠? 당해 과세 기간에 여기 공급가액 기준 쓰다. 공급가액 기준. 무조건 1번이에요. 무조건 1번. 전체 매출액에서 면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쓰겠다는 뜻입니다요. 무조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9분은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5번 총 공통매입세액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정산이니까 무조건 6개월 입력하셔야 됩니다. 알죠? 우리가 예정신고 기간 더하기 확정신고 기간 하면 6개월치죠. 그 6개월치의 총 공통매입세액이 와야지 여러분 확정신고라고 뒤 3개월치만 넣으시면 지긋대요. 조심. 그래서 이게 아까 사례로 따지면 거기서 100원 입력하는 거예요. 100원 6개월 동안. 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게 분모죠. 분모가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이잖아요. 총 이게 분모. 그래서 과세기간 6개월의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을 더하면 총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이게 분모입니다. 그럼 여기 면세 공급가액은 분자죠. 분자. 그래서 얘도 과세기간 6개월의 면세 공급가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총 공급가액하고 면세 공급가액 입력하면 면세 비율을 지각 계산합니다. 아시죠? 계산. 이렇게 하면 여기 불공제 매입세액은 6개월치예요. 아시죠?
근데 여기 보이시죠? 이 비불공제 매입세가 뭘까요? 예정신고 때 공통 매입세 불공제된 거 여기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죽어요. 여기 예정신고 기간에 불공제 매입세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컴퓨터 과세를 빼버립니다. 빼면 확정신고 때 추가로 불공제 받을 공통 매입세액이 줄여진다라는 거예요. 논리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죠?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시험에 최근에 내서요. 자, 보시죠. 뭐냐면 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이라는 곳입니다요. 여기는 뭘 입력하는 거냐면 겸용사업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좀 많이 하시냐면 괜찮아요. 세 번만 해도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분명히. 표준이 어쩌라고 표준이신데. 자, 뭐냐면 보실게요. 자, 여기 보세요. 공통매입세, 여기 공통매입세액이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요, 전액 불공제가 될 때 입력하는 곳이에요. 전액 불공제. 여기 있죠, 여기 있네. 전액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을 경우 작성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겸용사업자이면 일부는 공제가 되고 일부는 매입세 불공제가 된다는 오해를 진짜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같이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기계장치를 사왔는데 어떤 기계장치를 사왔냐면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만 기계장치를 사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매입세 공제 가능, 다 매입세 공제세요. 이해되세요? 또는 내가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를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인데요. 내가 시내버스만 정비할 용도로 기계장치를 샀어요. 전액 불공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쓸 제외만 일부 공제, 일부 불공제가 되는 거고 어느 한 목적으로만 다 사용한다면 전액 공제, 전액 불공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셨던 거죠. 사업과 관련 지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줄 거예요. 여기에 해당 전액 불공제가 되는 사유 있죠. 그 칸에다가 세금 계산서 받은 매수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제외된 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액 불공제 입력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우리가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정산 내역을 입력하신다는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 두 개를 같이 냈어요. 4점짜리. 그렇죠? 조심. 이거 지금 못 풀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실기 해볼게요.